문 열지 마. 지금 숨 쉬는 소리도 줄여. 새벽 1시. 벽식의 초침이 천천히 물살을 가르는 듯 했다. 은퇴한 집배원 나영자는 전등을 켜지 않았다. 스위치에 손이 갔다가 멈췄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길게 끊겼다가 다시. 그녀는 그 패턴을 기억했다. 예전에 배달표에 적어두던 위험 표시처럼 문틈 아래로 미세한 그림자가 흔들렸다. 엄마, 나야 열어줘. 딸 미선의 목소리였다. 떨렸고 젖어 있었다. 나영자는 체인을 건 채 문을 열었다. 미선의 볼에는 화장 번진 자국, 오른쪽 손목엔 누렇게 멍이 돌고 있었다. 손에 쥔 얇은 종이 뭉치, 봉투 끝에 파란 잉크 도장이 희미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스탠드 조명을 켰다. 따뜻한 불빛이 카펫 위로 번졌다.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엄마, 오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금고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시댁 쪽이 합의서가 있다고 그걸로 모든 걸 가져가겠대. 나영자는 숨을 고르며 물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주었다. 합의서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다. 장례는 사흘 전부터 진행 중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닷새. 빈소의 향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다. 합의서? 너희 아버지 평생 글자 하나에도 엄격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종이에 아버지 도장이 있어. 시아버지가 내일 오전에 공증 사무실로 가져간대. 내일 아침 몇 시? 9시 반.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우편물 분실 사건을 조사하던 습관이 되살아났다. 낯선 문서, 도장, 날짜. 그녀는 서랍을 열어 파란 파일을 꺼냈다. 파일 등 쪽에 작은 흠집.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그 흠집을 내며 급히 넣던 소리가 떠올랐다. 파란 파일 속에는 상속 관련 메모, 병원 서류, 그리고 얇은 흰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입구를 손톱으로 벌리자 금속성 냄새가 스쳤다. 작은 열쇠, 머리 부분에 파란 링이 둘린 금고 열쇠였다. 남편이 늘 나중에 내가 열어라라고 말하던 그 열쇠. 엄마, 이거 금고 열쇠야? 그래. 은행 지하 금고. 위치는 시청 앞 교차로 은행, 지하 셋째 복도 C17. 미선의 눈이 커졌다. 근데 시댁에서 말하는 합의서는 뭐야? 너 본 적 있어? 오늘 밤에 사진으로 보내주겠대. 확인하라고.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미선이 화면을 보여줬다. 문서 사진. 상단에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 하지만 본문에는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섞여 있었다. 용어가 뒤엉켰다. 말미에는 도장. 그런데 인주가 번져 있었다. 가장자리로 빗살무늬처럼. 나영자는 그 번짐의 결을 오래 보았다. 우체국에서 위탁서류 진위를 가릴 때 보던 그 습관으로 그녀는 저울처럼 마음을 기울였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는 서두르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미세한 비냄새. 창밖 골목에 택시 불빛이 스쳤다. 미선아, 내일 아침 공증보다 먼저 은행 금고를 열자. 그럼 시댁이 알면 더 난리 날 텐데. 그래서 더 먼저 봐야지.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건 합의서가 아니야. 글자를 아끼던 사람이야. 단어 하나에도 이유가 있지. 나영자는 열쇠를 천으로 감싸 파란 파일 안쪽 포켓에 넣었다. 그리고 메모지에 단정한 글씨로 적었다. 은행 지하 C17. 개장 시각 9시. 대기번호 선점. 시간 계획, 이동 경로, 혹시를 위한 대안. 문득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짧게 3번. 엄마, 혹시 시댁 쪽? 나영자는 숨을 멈췄다. 스탠드 불빛을 살짝 낮추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복도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낮게 속삭이는 소리.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봐요. 그 목소리는 미선의 시아버지였다. 나영자는 체인을 더 단단히 걸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시간에 무슨 용건이십니까? 복도에서 낮게 웃는 소리. 잠깐 문서 확인만 합시다. 내일 아침 번거롭지 않게. 나영자는 파란 파일을 등 뒤로 감췄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기에 녹음을 켰다. 제가 여는 순간 누가 먼저 손을 뻗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새벽이 기울고 동이 터오기 전에 회색 시간. 나영자는 부엌 테이블에 흰 종이를 깔아놓았다. 미선이 가져온 사진을 프린트해 놓고 확대경을 꺼냈다. 예전에 등기우편 주소를 판독하던 도구. 인주 번진 방향, 종이 섬유의 눌림, 자회 끝에 날. 엄마, 우리 지금 경찰을 부를까? 아니, 근거부터. 나영자는 사진의 하단을 가리켰다. 유언장과 합의서가 문장마다 엇갈리게 박혀 있었다. 법률 용어가 뒤섞여 의미가 갈팡질팡했다. 날짜 표기도 이상했다. 2025년 8월 14일. 남편은 날짜를 항상 2년 5월 14일처럼 간격을 정확히 뒀다. 서체 습관이 다르다. 엄마, 저 도장 테두리 두 겹처럼 보여. 맞아. 처음 찍고 다시 덧댄 흔적이 있어. 문득 나영자는 파란 파일 안쪽 포켓의 질감을 다시 떠올렸다. 어젯밤 손끝에 닿았던 미세한 가루. 인주가루가 아닌 탄소가루. 복사기에서 오래 눌린 종이를 꺼낼 때 묻는 그 냄새.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서둘러 넣던 봉투. 혹시 그날 그는 투마이너스두 목록을 마치듯 마지막 정리를 해둔 걸까? 벽걸이 시계가 5시를 가리켰다. 아침 개장까지 넉넉한 듯 짧은 시간. 그녀는 가벼운 외투와 운동화를 꺼내 신고 미선에게 말했다. 지금 나가자. 번호표부터 뽑아야 해. 근데 밖에. 현관을 열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새벽의 건물은 기침 소리도 없이 고요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 나영자는 마음속으로 동선을 그렸다. 집에서 은행까지, 버스 두 정거장, 골목 하나. 혹시 뒤를 밟히면 근처 빵집으로 들어가 회피. 오래전 소포 분실범을 추적하던 습관이 다시 살아났다. 은행 앞. 자동문에 개점 9시 글자가 붙어 있었다. 인근에는 조깅을 마친 노인 한 명과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스쳐갔다. 번호표 기계는 꺼져 있었다. 경비원이 창문을 열고 말했다. 뭐가 급하신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나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신분증과 금고 출입증을 보여줬다. 경비원의 표정이 달라졌다. 아, 금고 손님이시군요. 그러면 이쪽 문에서 대기하세요. 그 순간 회색 세단이 길가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미선의 시아버지와 작은 아주버니가 내렸다. 그들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빛이 스치자 그가 먼저 인사했다. 이른 시간에 참 부지런하시네. 나영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은 문서가 중요하니 서두르는 게 예의지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과 근육은 움직이지 않았다. 개점. 지하 금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공기 냄새가 차가웠다. C17표식 앞. 직원이 열쇠를 끼우고 나영자가 파란 링 열쇠를 맞물렸다. 딸깍. 금속 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문이 열리자 얇은 종이 상자 하나가 보였다. 테이프 자국이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 노트북 없이 돌아온 작은 USB,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앞면에는 단정한 글씨.
미선에게.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짧게. 결정은 내가 해라. 미선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접힌 종이가 나왔다. 유서. 정확한 표기. 문장마다 쉼표와 마침표가 규칙적으로 박혀 있었다. 아버지의 서체였다. 핵심은 간명했다. 아내와 딸의 삶이 평온할 것.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의 배분 기준. 장래 후 처리 비용의 한도. 사업 관련 자산 처분은 추후 조정. 그리고 마지막 줄. 강요받은 문서가 있을 것이다. 진짜는 이것뿐. 나영자의 목 뒤가 서늘해졌다. 강요받은 문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합의서를 만들어 흔들고 있다는 말. 그녀는 USB를 직원에게 부탁해 회의실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음성 파일 하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병실의 기계음이 뒤를 깔았다. 이걸 듣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마. 나는 오래 버티려 했지만 시간은 정직하더라. 어떤 이들은 내 도장을 빌미로 돈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장은 내 손에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내 말은 여기 있고 글은 봉투에 있다. 목소리가 끊겼다. 몇 초의 정적. 그리고 덧붙는 낮은 목소리. 서류를 만들던 이의 이름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미선의 시아버지가 직원과 함께 서 있었다. 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마음대로 틀면 곤란하지 않겠나? 직원의 당황한 눈빛. 나영자는 침착하게 USB를 뺐다. 사적인 건 맞지만 이건 고인의 마지막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 상속인입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미선의 손에 든 유서를 내려다봤다. 말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그 종이 잠깐만 보세. 나영자는 파란 파일을 가슴에 안아 올렸다. 그 순간 유서의 모서리가 공중에서 흔들렸다. USB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스피커와 상관없이 귓속을 때렸다. 남편의 목소리. 서류를 만든 이는.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다가왔다. 그리고 불빛이 꺼졌다. 회의실이 칠흑처럼 가라앉았다. 비상등만 가늘게 떨었다. 어둠 속에서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 종이 스치는 소리, 작은 숨. 나영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파란 파일을 왼팔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한 줄기 빛. 순간 미선의 시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떠올랐다. 그 옆에서 작은 아주버니가 손을 뒤로 감췄다. 무언가를 쥔 손 모양. 경비 불러오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니요. 나영자가 말했다.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유서를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플래시를 낮추고 회의실 유리창 쪽으로 비쳤다. 손자국. 누군가 이미 이 방에 다녀갔다는 흔적. 그리고 문틀 아래 얇은 흑연 가루. 차콜. 도장 위조를 할 때 흔히 쓰이는 트레이싱 흔적. 미선이 낮게 물었다. 엄마, 지금 뭐가? 누군가 준비를 했다는 뜻이야. 게다가 아까 USB가 끊긴 건 우연이 아니지. 그녀는 USB를 다시 쥐고 배터리 보조 전원을 꺼내 연결했다. 스피커 없이도 이어폰으로 재생이 가능했다. 이어폰 한쪽을 미선에게, 다른 한쪽을 자신이 끼웠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얇은 선이 이어졌다. 녹음은 중간 지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남편의 숨, 그리고 또렷한 단어. 서류를 만든 이는 내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은 한번 틀어지면 돌아오지 않았다. 이름은. 그때 누군가 테이블을 탁 하고 쳤다. USB가 손가락에서 튕겨나갔다. 어둠 속을 스치는 금속의 작은 궤적. 나영자는 반사적으로 파일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런 방식은 품위가 없군요. 미선의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인데 나영자는 웃음 없이 대꾸했다. 그래서 유서를 먼저 확인하러 온 겁니다. 품위를 걱정한다면 고인의 말을 가로막지 마세요. 작은 아주버니가 속삭였다. 그 문서, 공증이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나영자는 빛을 바닥으로 내렸다. 바닥 타일 줄눈을 따라 USB가 멈춰 있었다. 주운 순간 문 밖에서 경비의 손전등 빛이 들어왔다. 불이 다시 켜지며 방 안의 모든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가족분들, 공공장소이니 고성은 삼가 주십시오. 금고 내용 확인은 상속인 동의 하에 그리고 문서 진위는 이곳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영자는 들고 있던 파란 파일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병원 퇴원 날 남편이 건넸던 초음파 사진 뒤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 증인 이 행정사 박공증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통화 연결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남편이 남긴 절차를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어 스피커로 연결했다.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날짜와 시간을 또렷하게 말했다. 녹취 동의합니다. 유서 작성은 8월 13일 오후 3시. 증인 서명은 동시각. 장소는 병원 가족 상담실. 미선의 시아버지 얼굴이 잠시 흔들렸다. 그럼 그 합의서는? 나영자가 물었다. 그건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서만. 통화가 끊겼다. 직원이 사과하며 다시 걸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나영자는 자리에 앉아 유서를 펼쳤다. 말미의 한 줄을 다시 읽었다. 강요받은 문서가 있을 것이다. 진짜는 이것뿐. 그 밑에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화살표 끝에는 아주 작은 글씨. 사진을 뒤집어 볼 것. 그녀는 USB 케이스 아래에 깔려있던 오래된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잿빛 볼펜으로 쓴 이름. 김. 그리고 괄호. 필적 감정 우체국 동료. 우체국 동료? 미선이 되뇌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익고 오래 묵힌 미간의 주름이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목소리. 오랜만이네요, 영자씨. 나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이름은 남편이 생전에 단 한 번도 욕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대신 절대로 믿지 말라고만 했던 이름. 문턱에 선 사람의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과 오래된 인주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그가 웃었다. 유서의 진짜 작성자에게 확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으셨죠? 그리고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불이 돌아오자 방 안의 그림자들이 제자리로 붙었다. 문턱에 선 남자는 양복 소매를 정돈했다. 50대 후반 깔끔한 이마선, 입가의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얼굴. 명찰은 없지만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톤이었다. 나영자는 천천히 그의 손에 든 인주 케이스를 내려다봤다. 손끝에 묻은 붉은 가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동수 씨. 그녀가 이름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미선이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누구야? 우체국 시절 상무보. 위임장 서류 감수하던 사람. 그는 담담했다. 고인은 꼼꼼했지.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지친다. 퇴원날 나를 찾았고 마지막 정리를 부탁했네. 나영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유서를 말하는 거라면 그건 당신이 아닌 남편의 손이야. 그런데 왜 합의서가 돌아다녀? 동수는 시선을 비스듬히 내리깔았다. 가족이 가족을 위해 고치는 일은 언제나 있지. 표현을 정리하자면 해석의 문제야. 해석이라고?
나영자가 낮게 웃었다. 유언장은 해석이 아니라 의사 표명이지. 직원이 중재하려다 멈췄다. 미선의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감정적이 되지 맙시다. 공증 사무실로 옮겨서. 아니요. 나영자가 말을 잘랐다. 여기서 녹취를 마저 듣고 사진 뒷면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USB를 쥐고 이어폰을 다시 끼웠다. 녹음은 잡음 뒤에 남편의 기침으로 이어졌다. 이름은 김. 그때 유리문 너머에서 강한 햇빛이 밀려들었다. 외부 자동 조명이 켜지며 센서 노이즈가 스피커를 타고 들어왔다. 소리가 하얗게 번졌다. 동수의 손목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테이블 모서리. USB가 툭 하고 흔들렸다. 나영자는 즉시 멈춤 버튼을 눌렀다. 여기서 더는 못 듣겠네. 동수가 낮게 말했다. 고인이 원한 건 평온이야. 평온을 원했다면 나영자는 파란 파일을 세워들었다. 왜 강요받은 문서라는 단어를 썼을까? 직원이 난처한 눈으로 시계를 보았다. 손님, 다음 팀 예약이. 나영자는 짧게 숨을 고르고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장소를 옮깁시다. 공증 사무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유서 원본은 제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복사본만 공유한다. 그리고 그녀는 미선의 시아버지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들이 갖고 있다는 합의서 원본을 함께 가져오라. 시아버지는 입술을 다물었다. 작은 아주버니가 전화기를 꺼냈다. 가지러 지금. 동수가 미세하게 웃었다. 그럼 이동하지.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영자의 전화가 짧게 떨렸다. 미발신 번호. 화면에는 단 한 줄. 사진 뒤쪽 두 번째 줄 초성 숨김. 보낸 이는 미정. 남편의 병동 간호사. 나영자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잠깐. 그녀는 사진을 다시 꺼내 뒷면을 비췄다. 잿빛 볼펜 글씨 김. 그 아래 흐릿한 찍힘. 빛의 각도를 바꾸자 초성 세 점이 떠올랐다. 기억 디귿시옷. 미선이 속삭였다. 김동수? 동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눈동자가 반사광을 놓쳤다. 나영자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말했다. 장소를 옮기죠. 다만 오늘 안에 끝냅니다. 해석이 아닌 사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숫자가 내려갔다. 금속 케이지 안에서 나영자는 손등의 맥박을 느꼈다. 평온이라는 단어가 비웃듯 더 거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시옷자 모서리처럼 날카롭게 누군가 엘리베이터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덜컥하고 멈췄다. 경고음이 짧게 울렸다가 끊겼다. 비상등이 켜지며 공간이 좁아졌다. 숫자 패널은 지하 1과 1층 사이의 어딘가를 깜빡였다. 직원이 인터폰을 눌렀다. 정전 아닙니다. 수동 정지로 보입니다. 나영자는 벽을 손바닥으로 짚었다. 금속의 차가움. 동수는 꼼짝하지 않았다. 미선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누가 눌렀죠? 직원이 물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USB. 미선이 걱정스레 속삭였다. 괜찮아. 원본은 우리 손에 있어. 그녀는 가방 속 파란 파일의 무게를 확인했다. 손이 닿는 종이의 가장자리, 오래된 테이프의 단단함, 봉투의 얇은 뼈. 그때 동수가 말했다. 사진의 이름이 내 것과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되진 않지. 초성은 우연일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거들었다. 중요한 건 고인의 뜻을 공증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 합의서 원본을 보자고요. 나영자가 대꾸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다시 꿈틀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야 할 박스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층 표시가 3, 4, 5로 올라갔다.
직원이 당황해 버튼을 연타했다. 이상하네요. 수동 오버라이드가. 문이 열렸다. 낯선 층의 보관실 복도. 보안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천장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다. 멀리서 누군가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여긴 고객구역이 아닙니다. 다시 타셔야 직원이 말했지만 복도 끝에서 남색 셔츠를 입은 사내가 손을 흔들었다. 이쪽입니다. 공증팀 대기실로 안내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은행엔 공증팀이. 나영자는 짧게 속삭였다. 미선, 뒤에서. 그녀는 파란 파일을 앞으로 들고 안내한다는 사내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어느 사무소에서? 로 법무팀. 대표 이름은? 사내의 눈동자가 순간 허공을 더듬었다. 잠깐만요, 통화로. 그 짧은 공백. 나영자는 몸을 틀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검은 서류 가방이 공기에서 한번 흔들렸다. 문이 닫혔다. 박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동안 나영자는 숨을 고르고 숫자를 한국어로 마음속에 세웠다. 6, 5, 4한층, 한호음. 동수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남편의 마지막 절차를 도왔다고 했죠. 그럼 당신이 도장을 관리했나요? 관리? 아니, 보관만. 보관과 관리의 차이를 아시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도장에 접근했고 누군가는 표현을 바꾼 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위로 보냈다. 고인을 대신해 평온을 억지로 만들려는 사람은 누구죠?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말은 빚이 아니라 증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해주세요. 누가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증거를 찾게. 그는 갑자기 허리춤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엷은 크림색. 고인이 나에게 맡긴 봉투가 하나 더 있어. 열쇠와 달리 조건이 붙었지. 가장 먼저 내 이름을 꺼낸 사람 앞에서 열 것. 나영자는 봉투를 바라봤다. 가장자리의 실선, 봉인 스티커. 우리가 지금 꺼냈으니 열어도 되겠네. 동수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봉인을 벗기고 안에 종이를 펴자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영자에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름만은 피하라. 도장과 돈이 모이는 곳에 있다. 김동수. 동수의 눈빛이 비틀렸다. 뭐지, 이건? 나영자는 메모의 아래쪽 각인을 손톱으로 긁었다. 미세한 요철. UV 인화의 흔적. 가짜가 아니라 남편이 남긴 진짜 주의 메모.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나영자가 낮게 말했다. 이름을 들었을 때 당신이 멈춘 이유가 있네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1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처음 내려왔던 복도가 나타났다. 직원이 말했다. 정상 경로입니다. 공증 사무소로 가시죠. 그러나 그 순간 통로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울렸다. 빠른 걸음, 낮은 목소리. 원본 확보. 복사본 파쇄. 즉시. 짧은 지시였다. 그리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의 수가 늘어났다. 복도 끝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장갑, 눈빛은 건조했다. 직원이 한 발 물러섰다. 여긴 고객구역입니다. 보안 호출합니다. 장갑 낀 남자 하나가 손을 들어 보였다. 은행 출입증이 매달려 있었다. 내부 절차입니다. 금고 내 사본 관리 기준 위반으로 확인되어 일시 수거 조치합니다. 나영자는 미소 없이 말했다. 사본? 우린 원본만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보관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다가왔다. 손끝의 움직임이 군더더기 없었다. 서류를 빼앗는 동작이 아니라 정리하는 동작. 오히려 훈련된 손. 그때 뒤에서 익숙한 걸음소리가 섞였다. 미정, 병동 간호사. 숨을 고르며 달려왔다. 영자 어르신, 여긴 어떻게 해? 어르신께 문자 드린 건 저예요. 선생님이 남긴 체크리스트 오늘 아침 C17 표시 옆에 초록 메모가 붙어 있었죠. 누가 떼어냈어요. 그래서 왔어요. 간호사는 땀을 닦으며 작은 폴라로이드 한 장을 내밀었다. 병실 책상에 놓인 빨간 인주, 그리고 노트 구석의 글씨. 문서 이동 시 녹취남. 남, 미선이 되뇌었다. 남궁, 남궁회계법인. 간호사가 낮게 말했다. 장례 둘째 날 밤 검은 코트 입은 남자 둘이 병실에 다녀갔어요. 서류를 가지고. 장갑 낀 남자의 턱이 경직되었다. 나영자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 회계법인 소속이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미소를 얹었다. 오해 없으시길. 우리는 절차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듭니다. 나영자가 말을 잘랐다. 여긴 은행, CCTV 출입 기록, 금고 개폐 로그, 그리고 이곳엔 목격자도 있어요. 그녀는 간호사를 가리켰다. 병실에서 본 사람을 설명해 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코트, 회색 목폴라, 왼손 약지에 얇은 반지. 말할 때 초가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초가. 나영자가 되받았다. 세무 쪽 말버릇이네. 동수가 낮게 덧붙였다. 남궁회계에서 합병 실사를 맡는 팀장 하나가 그런 버릇이지. 이름은 남궁현. 장갑 낀 남자의 눈동자가 그 이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가늘게, 그러나 확실히.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다. 지하 금고 C- 복도, 보안 요청. 그 순간 복도 조명이 한 칸씩 꺼졌다 켜졌다. 누군가 전력 라인을 건드렸다. 비상등이 켜지면서 벽면에 달린 서류 파쇄실 안내 표시가 더 선명해졌다. 남자 둘이 동시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원본 확보, 복사본 파쇄. 아까 그 음성이 다시 흘렀다. 나영자는 파란 파일을 꾹 눌렀다. 미선, 내가 들고 뛰어. 간호사님, 오른쪽 복도로 유도해 주세요. 동수 씨는 뒤를 막아주세요. 뛰어. 미선이 망설였다. 우린 지금까지 도망쳤고 이제는 지켜야 해. 그녀가 한 발 떼는 순간 남자 하나가 팔을 뻗었다. 그러나 동수가 몸을 비틀며 어깨로 길을 막았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까. 동수가 낮게 외쳤다. 미선이 파란 파일을 안고 달렸다. 간호사가 오른쪽 복도로 몸을 틀었다. 나영자는 뒤따랐다. 복도 끝, 문서 영상기록실 표시가 보였다. 유리문 안쪽에는 회의용 테이블과 녹화장치. 저기, 문은 잠겨 있었다. 나영자는 벽면의 도어락을 보았다. 숫자 버튼 아래에 야간 비상 코드가 흐리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떠올렸다. 남편이 자주 쓰던 날짜 조합. 5134. 삑빨간 불. 틀렸다. 장갑 낀 남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엄마. 미선이 울먹였다. 나영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다른 조합을 눌렀다. 남편의 수술 날짜. 8-10-3일. 초록불. 문이 열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 녹화장치 전원을 켜고 파란 파일을 펼쳐 원본 유서를 카메라 앞에 세웠다. 녹화 시작. 고인의 유서 원본 촬영. 간호사가 휴대전화 2대로 동시에 촬영을 시작했다. 미선은 호흡을 고르며 유서의 각 장을 넘겼다. 장갑 낀 남자가 문턱을 넘는 순간
경비와 직원 2명이 뒤에서 붙잡았다. 짧은 혼란. 그리고 정적. 나영자는 카운트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녹화 표시등이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카메라 프레임을 조금 올렸다. 유서 말미에 작은 화살표가 선명하게 잡혔다. 그리고 아래쪽 여백에 아주 옅은 글자. 사진 뒷면 2번째 줄 초성 숨김. 이름의 모음은 9개 중 둘째와 다섯째. 자음은 셋 가운데 첫째. 미선이 숨을 멈췄다. 둘째, 다섯째 아와오. 첫째 자음 기억. 그럼. 나영자는 조용히 뒷면을 다시 비췄다. 김도. 복도에서 외침이 터졌다. 이페인 도착. 유리문 너머로 검은 코트, 회색 목폴라의 남자가 걸어왔다. 왼손 약지에 얇은 반지가 번쩍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초가는 늘 문제죠. 오늘도 조금 초가하셨네. 자, 그 유서 원본 맞습니까? 나영자 씨? 유리문이 닫히자 실내가 조용해졌다. 남궁현이 문턱 앞에서 비스듬히 미소를 잡았다. 나영자는 카메라 프레임을 조금 더 넓혀 남궁의 얼굴과 유서 원본이 동시에 잡히게 했다. 붉은 아리씨 불빛이 유리 위에 2개의 점으로 반사됐다. 원본 맞습니까? 남궁이 물었다. 맞습니다. 나영자가 또렷하게 답했다. 그리고 촬영 중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기록됩니다. 남궁은 어깨를 한번 가볍게 풀었다. 좋습니다. 그럼 절차부터 명확히 하지요. 고인의 의사, 상속 구조, 비용 처리 권한. 당신들이 가진 문서는 유서이고 우리가 가진 문서는 합의서입니다. 정확히는 강요받은 문서죠. 나영자가 받아쳤다. 고인이 직접 남겼습니다. 강요라. 남궁이 고개를 기울이며 유서의 가장자리를 훑었다. 강요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보실지. 나영자는 파란 파일에서 흰 장갑을 꺼내 끼었다. 장갑 끝이 약간 헐거워 손끝 감각이 둔해졌다. 그 둔함이 오히려 집중을 더했다. 당신 손에 인주가 있습니다. 남궁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반지 아래 얇은 선. 직업병이지요. 그럼 직업답게 묻겠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어느 방에서 누구와 함께 문서를 만졌습니까? 어젯밤은 장례 둘째 날과 셋째 날 그 사이였죠. 시간을 한국어로. 밤 11시 반. 장소. 동사무동 3층. 임시회의실. 동행자. 기록할 이유가 없어서 기억이 흐립니다. 나영자는 미선에게 눈빛을 보냈다. 미선이 유서 말미의 힌트 부분을 확대해 렌즈 앞에 고정했다. 글씨가 프레임 가득 차올랐다. 모음은 둘째와 다섯째. 자음은 셋 가운데 첫째. 이 힌트는 문서 작성자 이름의 철자 규칙입니다. 나영자가 차분히 말했다. 김도 그 다음이 현이라면 이와 오의 위치와 맞지 않아요. 하지만 도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다른 모음 조합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남궁이 가볍게 웃었다. 재미있는 퀴즈네요. 그런데 그 힌트가 꼭 제 이름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힌트는 작성자이지 전달자가 아니니까요. 동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남궁 팀장. 어젯밤 당신이 내게 보낸 메시지. 원본 확보, 복사본 파쇄. 그건 누구의 지시였나? 단체방이었죠. 문구는 흔한 표기입니다. 흔하지만 나영자가 말을 이었다. 오늘 여기 복도에서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말버릇은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경비의 무전이 다시 울렸다. 영상기록실 출입, 보안 승인 완료. 상주 측과 동행. 유리문 바깥에 2명의 경비가 배치됐다. 유리 너머의 안정감이
역설처럼 긴장을 더했다. 나영자는 시계를 보았다. 아침 9시 15분. 공증 사무소 예약까지는 45분. 제안합니다. 나영자가 입을 열었다. 새 문서를 나란히 찍습니다. 유서, 합의서, 그리고 도장 감정 기록. 촬영은 한 번에. 누구도 손대지 않습니다. 남궁은 양손을 벌려 보였다. 좋아요. 다만 우리 문서는 아직 도착 전입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나영자는 카메라 각도를 바꾸며 말했다. 당신의 설명을 녹화하죠. 초가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부터 남궁의 눈가가 미세하게 줄었다. 재무에서 초가는 항상 위험입니다. 감정도, 비용도, 기대도. 그래서 비용을 먼저 줄이셨습니까? 상속 비용의 초과를 줄이기 위해 아내 몫을 깎는 합의서를 만들자고. 남궁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반지를 돌렸다. 얇은 은빛이 유리 위로 반사됐다. 나영자는 한 장의 메모를 꺼냈다. 병동 간호사가 찍어온 폴라로이드. 빨간 인주, 노트 구석. 문서 이동 시 녹취남. 여기 남은 성씨가 아닙니다. 남긴다의 줄임. 그리고 우측 여백의 미세한 세 글자. 궁연해. 남궁의 어깨가 아주 가볍게 들썩였다. 장례 중에 병실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세요. 보호자 허락하에 남궁이 낮게 말했다. 어느 보호자? 기억이 흐립니다. 기억이 흐리면 나영자가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렸다. 기록이 선명해집니다. 곧 CCTV를 확인하죠. 그 전에 묻겠습니다. 합의서의 도장. 누가 찍었습니까? 고인의 도장입니다. 손은 누구? 유리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작은 아주버니가 급히 달려왔다. 숨이 가빴다. 원본 가져왔습니다. 가방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소리. 지퍼가 열렸다. 회색 파일, 투명 클리어 포켓. 합의서 세 글자가 드러났다. 나영자는 장갑 낀 손으로 표지를 넘겼다. 종이결이 유서와 달랐다. 잉크 번짐이 좌상에서 우하로 엇갈렸다. 촬영을 계속합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그리고 첫 장을 세우는 순간 유리문 밖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쳤다. 시아버지였다. 그의 눈에 잠깐의 흔들림이 지나갔다. 나영자는 그 흔들림을 정확히 보았다. 이 문서는 그도 끝까지 믿지 못한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물었다. 도장을 찍을 때 고인의 손은 떨렸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눌렀습니까? 촬영 각도를 바꾸자 인주 테두리의 미세한 톱니가 선명해졌다. 나영자는 유서와 합의서를 나란히 세워 프레임 안에 넣었다. 좌측 문서 유서, 우측 문서 합의서, 동일 인주의 색. 그러나 번짐 방향이 다릅니다. 남궁이 어깨를 으쓱했다. 인주는 흔히 달라집니다. 종이도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비교는 패턴으로 합니다. 나영자는 옆 포켓에서 얇은 투명 필름을 꺼내 가볍게 겹쳤다. 인주 번짐의 날개가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쏠린 유서와 달리 합의서는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번졌다. 누가 찍었든 눌렀을 때 손목의 각도가 반대로였다는 뜻입니다. 병실 침대 오른쪽에서 찍으면 유서의 방향이 나오고 왼쪽에서 찍으면 합의서의 방향이 나옵니다. 미선이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오른손잡이였어요. 침대 오른쪽에서 도장을 찍으려면 몸을 일으켜야 했어요. 그날의 녹취, 동수가 낮게 말했다. 나는 들었습니다. 힘들다고. 시아버지가 한 걸음 나섰다. 목소리가 낮고 쉰 듯했다. 그날 당신 사위는 옆에 없었네. 내가 있었지. 그럼 말씀해 보세요. 나영자가 정면으로 마주했다. 누가 도장을 눌렀습니까? 고인의 손등 위에 내가 손을 얹었네.
미선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 손을 왜요? 흔들리길래 도와준 거지. 딱 한 번, 딱 한 번이 새 문서에 찍혔습니다. 나영자가 합의서 뒤쪽을 들어보였다. 서명과 간인까지. 시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네.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누가 아이입니까? 나영자가 찌르듯 물었다. 미선이. 그럼 왜 미선이 몫이 줄어든 합의서였죠? 짧은 침묵. 공기의 무게가 한 칸 더 늘었다. 경비가 문을 열고 CCTV 담당자를 들였다. 노트북이 테이블에 놓였다. 녹화 재생. 병실 입구. 밤 11시 45분 회색 목폴라의 남자가 들어왔다. 손에 검은 서류 가방, 왼손 약지 반지 반짝. 뒤이어 검은 코트에 중년이 들어온다. 시아버지였다. 영상 속에서 유사한 파일이 펼쳐졌다. 인주가 뚜껑을 열고 침대 왼편에 놓였다. 남궁이 약간 몸을 숙였다. 시아버지가 고인의 손을 들어 올렸다. 스톱 프레임. 나영자가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녹화 시간이 밤 11시 55분을 가리켰다. 미선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아버지. 남궁이 조용히 말했다. 도움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영자가 잘났다. 강요의 정황이 있습니다. 장례 중, 야간, 고통 중, 반복 날인. 그리고 초과라는 단어로 비용 감축을 설득. 남궁이 처음으로 한숨을 쉬었다. 사람은 숫자로만 설득되지 않습니다. 정리될 때가 있고 흩어져야 할 때가 있죠. 그 정리의 결과로 누가 이익을 받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CCTV에 보이지 않던 또 하나의 그림자가 프레임 속으로 들어왔다.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약간 흔들렸다. 침대 맞은편 커튼 뒤 낯익은 실루엣. 간호사가 낮게 외쳤다. 저 사람. 카메라가 확대됐다. 미세한 곡선의 뿔테 안경. 우체국 시절의 단체 사진에서 본 얼굴. 동수가 낮게 말했다. 내 선배 서무주임. 프레임 속 그가 침대 테이블에 뭔가를 내려놨다. 얇은 스탠드 스캐너. 나영자는 몸이 굳었다. 스캔까지 했군요. 그러면 원본과 사본의 글자 간격이 달라졌을 겁니다. 확대해봐요. 영상 담당이 스틸을 뽑아 글자 사이 간격을 재기 시작했다. 합의서 본에서는 유산 글자 사이에 미세한 공백이 들쑥했고 사본에선 간격이 균일했다. 사본을 기준으로 본문을 다듬고 다시 출력하고 도장을 찍었다. 나영자가 정리했다. 교차 편집처럼. 남궁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정리가 고인의 평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온은 감춰서 얻지 않습니다. 나영자가 단정했다. 그때 노트북 우측 하단에 알림창이 떴다. 공증 사무소 입회인 지연, 대체 입회인 파견. 남궁이 짧게 웃었다. 시간이 지나가네요. 나영자는 시계를 보았다. 아침 9시 40분. 좋습니다. 마지막 확인. 그녀는 유서의 한 줄을 카메라에 바짝 붙였다. 남은 자에게 쓸모 있는 건 질서가 아니라 서로의 증언이다. 우리는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영자가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복제되어 세 군데에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커졌다. 공증 사무소 직원 3명이 도착했다. 파란 봉투, 검은 봉투, 회색 봉투. 문이 열리고 서류의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들었다. 이제 남궁이 낮게 말했다. 정말로 해석이 아니라 판단의 시간이로군요.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판단은 여기서 시작하죠. 하지만 끝은 그 문 밖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낯선 이름이 또렷하게 불렸다. 입회인 교체 김도.
발음이 끊겼다. 누군가 일부러 이름의 끝을 삼켰다. 입회인 두 사람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첫 번째는 단정한 여성이었고 두 번째는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였다. 그의 서류에는 임시 입회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성함을 한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나영자가 물었다. 남자는 낮게 대답했다. 김도형. 모음 아와 오, 자음 기억 유서의 힌트와 맞아떨어졌다. 미선이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나영자는 손바닥을 들어 미세하게 제지했다. 지금 알 수 있는 건 힌트와 발음이 맞닿았다는 사실뿐. 입회 여성이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다. 공증 절차는 양측 문서를 대조한 뒤 서명과 도장, 의사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촬영은 허용되며 방해는 금지됩니다. 남궁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시죠. 테이블 위에서 세 가지 봉투가 펼쳐졌다. 유서 원본, 합의서, 공증 양식. 나영자는 유서의 모서리를 눌러 펄럭임을 잡고 카메라에 정확히 평행이 되게 했다. 입회 여성이 각 문서의 표제와 날짜를 읽었다. 유서 8월 13일, 합의서 8월 14일. 동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루 차이. 시아버지가 조심스레 말했다. 둘 다 고인의 뜻을 담았네. 아닙니다. 나영자가 단호히 받았다. 유서는 뜻, 합의서는 손의 무게. 남궁이 미세하게 헛웃음을 흘렸다. 문학적이군요. 하지만 법은 문장의 순서를 봅니다. 나영자가 합의서 본문 첫 문단을 가리켰다. 상속 비용의 초과 발생 시 제1순위를 조정한다. 고인의 글에는 초과 대신 추가가 나옵니다. 그 차이는 비용의 우선권을 바꾸죠. 우선권이 바뀌면 누군가의 몫이 줄어듭니다. 입회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어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 대상입니다. 그녀는 남자 입회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명 전에 작성 경위를 질문하겠습니다. 김도영이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나는 작성 경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지시로 교체 파견됐습니다. 지시자는 남궁 회계. 남궁현은 눈썹을 올렸다. 협조 차원이었지요. 그때 영상 담당의 노트북에서 새로운 팝업이 떴다. 병원 복도 카메라 보관 서버 복제 완료. 간호사가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두 군데에 업로드했어요. 하나는 가족 공유 드라이브, 하나는 우체국 노조 기록실. 남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왜 노조에? 동수가 답했다. 필적과 도장, 서류 이력.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 입회 여성이 펜을 들며 정리했다. 절차상 지금 가능한 선택지는 셋입니다. 하나, 유서에 따라 상속 구조를 확정하고 합의서를 무효화하는 잠정 합의. 둘, 양측 문서 모두를 보전 조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 셋, 합의서의 강요 정황을 인정해 즉시 폐기. 단, 셋째는 현장 판단으로는 위험합니다. 미선이 나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버지 뜻대로 하면 돼.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결정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고인의 마지막 문장. 남은 자에게 쓸모 있는 건 서로의 증언이다. 우린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궁을 향해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합의서를 누가 최종 정리했습니까? 이름을. 남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남자를 힐끗 보았다. 김도영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남궁이 반지를 돌리다 멈췄다. 서무주임. 이름은 김도. 그 순간 유리문이 쾅 하고 흔들렸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고함.
서버 삭제, 업로드 차단, 발자국이 겹겹이 달려왔다. 입회 여성이 단호하게 외쳤다. 문 닫아. 촬영 계속. 문이 닫히며 잠금 장치가 걸렸다. 남궁이 낮게 속삭였다. 이제 선택하시죠. 여기서 끝낼지, 저기서 끝낼지. 나영자는 파란 파일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한 단어를 또렷하게 말했다. 보전. 입회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문서 보전 조치. 동시에 즉시 성명 공개를 위한 추가 증언을 받겠습니다. 나영자는 마이크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증언 시작. 작성 최종 정리자의 이름은. 문 밖에서 방폭 경보가 울렸다. 불빛이 붉게 바뀌었다. 그리고 유리문 아래 틈으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왼쪽 상단의 잿빛 볼펜. 내가 했다. 김도. 글자는 그곳에서 끊겼다. 누군가 일부러 끝을 다시 삼켰다. 붉은 경보등이 돌아가며 유리문 위로 그림자를 흘렸다. 나영자는 카메라 각도를 내리고 마이크 입력 레벨을 안정화했다. 입회 여성이 침착한 목소리로 절차를 재확인했다. 문서 보전 조치 착수. 양측 발언, 동시 녹취. 남궁현은 무표정으로 반지를 돌리다 멈추었다. 장갑 낀 손이 테이블 아래로 스칠 때 금속이 아주 얇게 직하고 울었다. 이름을 마저 말씀하세요. 나영자가 김도영을 바라봤다. 김도영은 눈을 내리깔았다. 지금 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야 합니다. 나영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고인의 의사는 한 줄로도 충분했어요. 강요받은 문서가 있을 것이다. 진짜는 이것뿐. 이제 우리 할 일은 그 한 줄을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입회 여성이 사인을 보냈다. 영상 담당이 CCTV를 내분할로 띄웠다. 병실복 도승강기 출입문. 밤 11시 55분 회색 목폴라 남자가 보이고 그 뒤에 뿔테 안경의 서무주임이 스캐너를 들고 들어왔다. 복도 화면에는 또 하나의 점이 찍혀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 파란 재킷. 확대하자 시아버지와 통화 중인 작은 아주버니였다. 통화 기록 제출하시죠. 나영자가 말했다. 작은 아주버니가 주저했다. 입회 여성이 곧장 개입했다. 현장 보전 중입니다. 지금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화 내역이 스피커로 울렸다. 초과 발생분 조정. 오늘 밤 단어들이 불규칙한 호흡 사이로 흘렀다. 나영자는 메모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초과 조정. 오늘. 그리고 마지막 원안에 작은 점. 누가 어디서 무엇을. 남궁현이 처음으로 말을 길게 이었다. 상속 구조는 숫자입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파국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 거죠. 전문가는 맨 마지막에 서야 합니다. 나영자가 받아쳤다. 당사자의 말이 먼저, 그 다음에 증인의 말, 마지막에 전문가의 해석. 그런데 당신들은 해석을 먼저 가져와 문장을 덮었어요. 그때 유리문 아래로 밀려온 얇은 종이를 나영자가 집어들었다. 내가 했다. 김도 끊긴 글자. 그녀는 펜을 거꾸로 들고 빛을 비추었다. 잉크 끝의 점도가 균일했다. 급하게 썼지만 떨림이 적다. 여기서 문장이 끊긴 건 공포가 아니라 합의된 사인일 수 있어요. 김도영이 움찔했다. 누가 끊으라고 했습니까? 그는 망설였고 잠시 후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서무주임. 경보등이 꺼지고 방해 조도가 안정됐다. 입회 여성이 선언했다. 작성 경위 1차 소명 성립. 다음 도장 행위자 특정. 나영자는 유서와 합의서에 날인 위치를 다시 맞댔다. 유서 몸 오른쪽에서 기울기. 합의서 왼쪽에서 눌림. 침대 사진 그대로면
왼쪽에서 누른 사람은 환자와 혈연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손을 얹었다. 맞습니다. 나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누가 얹게 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녀는 CCTV의 또 다른 프레임을 가리켰다. 스캐너 전원을 누르는 뿔테 안경. 기계를 가져온 사람, 배치를 지시한 사람, 단어를 고른 사람. 남궁현이 한숨을 쉬었다. 지금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 당신들은 이긴다고 믿겠죠. 아니요. 나영자가 조용히 웃었다. 이기는 건 기억이에요. 오늘의 과정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증언이고 보전이고 공증입니다. 입회 여성이 마지막 확인을 던졌다. 최종 정리자, 성명 진술하시겠습니까? 김도영이 고개를 들었다. 공기 속에 얇은 먼지가 빛을 타고 흘렀다. 진술하겠습니다. 성은 김, 이름은 도. 문 밖에서 누군가 외쳤다. 서버 파쇄실 접근 시도. 나영자는 즉시 카메라를 돌리고 미선에게 속삭였다. 내가 읽어. 미선이 유서를 들고 렌즈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부디 서로의 증언으로 내 말이 전부가 아니길. 그 순간 유리문 손잡이가 크게 흔들렸다. 잠금이 버텼다. 나영자는 낮게 말했다. 이름은 잠시 뒤에 말해도 됩니다. 대신 지금 우린 이 방을 지켜야 해요. 여기가 고인의 마지막 문장이 남아있는 유일한 방이니까. 그래도 끝내 말할 수 있습니까? 복도에서 무전음이 겹쳤다. 파쇄실 차단 보안 도착 CCTV 백업. 경비 2명이 유리문을 등지고 섰다. 입회 여성은 절차를 이어갔다. 보전 조치 제2호 실물 전자기록 동시 백업. 증언 채록 시작. 나영자가 마이크를 김도영 앞으로 밀었다. 당신의 말로 남깁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무주임 김도섭. 도장은 병실 왼편에서 서무주임이 방향을 잡고 시아버님이 손등을 얹었습니다. 나는 촬영 각도를 잡았고 남궁 팀장은 문구 조정을 했습니다. 초가를 넣자고 한 사람도 나였습니다. 정적이 방안을 눌렀다. 남궁현의 눈썹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동료를 팔 생각은 없었지. 김도영이 고개를 저었다. 팔지 않습니다. 남깁니다. 입회 여성이 즉시 받아 적었다. 작성 최종 정리자 김도섭. 도장 행위 보조자 시아버지. 문구 변경 지시 김도영.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궁을 봤다. 귀하는 조정이라고 진술하셨지만 지금은 변경으로 기록됩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남궁현은 입을 열다 닫았다. 사람을 살리려 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다툴 시간을 줄이고 싶었어요. 사람은 숫자로 살지 않습니다. 나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게다가 그 숫자는 결국 내 딸의 몫을 깎았죠. CCTV 분할 화면 한 칸이 바뀌었다. 파쇄실 문 앞 장갑 낀 남자 둘이 출입을 시도하던 장면이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으로 전환됐다. 영상 담당이 말했다. 백업 서버, 우체국 노조 가족 드라이브 외에 은행 내부 콜드볼트에도 복제했습니다. 나영자는 숨을 고르고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법원의 판단으로 가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고인의 유언을 존중한다는 합의. 입회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서 우선 합의서 작성 가능. 시아버지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고 오래 서 있었다. 얼굴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나는 아이를 위해 빨리 끝내고 싶었네. 알아요. 나영자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빨리 끝내는 것과 바르게 끝내는 것은 다릅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서대로 하게.
작은 아주버니가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덧붙였다. 유서대로 하겠습니다. 남궁현이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깍지 꼈다. 내가 책임질 몫은 책임지죠. 다만 그 이름을 여기서 끝내진 맙시다. 누군가는 사과하고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해요. 나영자는 시계를 보았다. 지금 9시 55분. 그녀는 펜으로 새로운 문서를 빼곡히 적었다. 유언우선 확인서 가제. 유서 조항 123의 우선 이행, 합의서의 효력 유보, 도장 행위에 관한 사실확인서 별첨. 입회 여성이 선언했다. 촬영된 이 장면 전체가 확인서의 부속 자료가 됩니다. 그 순간 문 밖에 소란이 멎었다. 복도에 얇은 햇빛이 흘렀다. 은행 개점의 소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경보등도 꺼졌다. 나영자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읽었다. 고인의 뜻을 지키는데 늦은 시간은 없다. 다만 필요한 건 서로의 증언. 입회 여성이 펜을 내려놓았다. 서명하시죠. 나영자는 파란 파일에서 남편이 남긴 검은 펜을 꺼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한 글자 한 글자 한국어로 천천히 썼다. 나영자. 미선이 그 옆에 조심스레 이름을 더했다. 사인을 마치고 펜을 놓는 순간 문 밖에서 발걸음 하나가 조용히 멈췄다. 뿔테 안경의 서무 주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주 낮게 고개를 숙였다. 사과인지 체념인지 판단할 수 없는 각도. 나영자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당신 말로 남기겠습니까? 그는 오래 멈췄다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오늘 밤 병실 왼쪽. 왼쪽에서 누가 눌렀습니까? 그의 목젖이 한번 흔들렸다. 내가 각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영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문장도 남기세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아주 길게 숨을 뱉었다. 빨리 끝내는 것이 덜 아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덜 아픈 선택이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나요?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영상기록실의 공기가 맑아졌다. 문서 보전 스티커가 봉투 위에 반짝였고 확인서 첫 장이 톤다운 회색 잉크로 말라갔다. 입회 여성은 최종 문구를 또렷하게 읽었다. 본 확인서는 유언장의 우선 효력을 인정하며 합의서의 강요 정황에 대해 사실 확인을 마쳤음을 기재한다. 도장행위 보조 및 문구 변경 관련자는 별도 책임 절차에 따른다. 남궁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선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미선은 오래 묵혀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우리 다 같이. 나영자는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들어 올렸다. 렌즈 너머로 파란 파일과 검은 펜, 그리고 유서의 고요한 활자가 보였다.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에서 흘러나왔다. 내 말이 전부가 아니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사람의 말이 모여 한 사람의 뜻을 지켰습니다. 입회 여성이 촬영 종료를 선언했다. 붉은 아리씨 불이 꺼졌다. 공기의 소음이 다시 들렸다. 에어컨 팬, 복도의 발자국, 누군가의 낮은 기침, 평범한 오후의 소리들. 문 밖으로 나오자 유리 너머에서 햇빛이 한 겹 더 두꺼워 보였다. 은행 로비에는 일상의 행렬이 움직였다. 대기표를 뽑는 사람들, 창구를 향해 걷는 사람들. 나영자는 잠시 멈춰섰다. 파란 파일을 가슴에 안고 아침의 무게를 저녁까지 나르기 위해 자세를 고쳐 잡았다. 엄마. 미선이 손을 잡았다. 손끝 온기가 전해졌다. 끝난 걸까? 끝난 건 아무것도 없어. 나영자가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지. 그들은 은행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얕았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의 녹색 사람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나영자는 호흡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저녁 장례 마지막 날. 아버지께 늦지 않았다고 말하자.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말대로 서로의 증언으로. 저녁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영정 앞에 선 두 사람은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나영자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 평온 옳다고 말할 용기를 가진 시간.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영정에게 들리게 말했다. 당신이 남긴 문장, 우리가 지켰어. 이제 편히. 퇴장하려던 순간 전화기가 진동했다. 우체국 노조 기록실에서 온 메시지였다. 업로드 검증 완료. 외부 위변조 시도 감지 기록 첨부. 그와 함께 도착한 캡처 이미지에는 낯선 IP 주소와 시간대가 찍혀 있었다. 새벽 1시 5분. 첫 초인종이 울리던 그 시간. 나영자는 짧게 웃었다. 원의 시작점과 끝점이 맞물리는 소리. 그녀는 메시지를 미선에게 보여주고 파란 파일을 단단히 닫았다. 이제 집에 가자.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평온은 조용함이 아니라 선택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내일 아침 우린 어떤 선택으로 이 평온을 계속 지켜낼까?